자, 키키올릭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프랑스 오픈 롤랑가로스가 개막을 할 텐데요. 키키올릭의 간단 명료하고 핵심만 건드리는 프리뷰를 보고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프랑스 오픈의 주 테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노박 조코비치의 메이저 최다 우승자 등극, 이론의 여지 없는 단독 코트 대관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규정합니다. 알카라스가 킹 오브 클레이 나달에 뒤를 이어 프린스 오브 클레이가 되느냐, 그리고 클레이를 죽도록 싫어했던 다닐 메드베데프의 반전 드라마도 이렇게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빅3 가운데 2명이 은퇴하지 않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전설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당연히 메이저 대회 23번째 우승을 노리는 조코비치의 챔피언 등극 여부가 1번 관전 포인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자부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뉴 빅3 가운데 퀸, 여왕을 뽑아라. 여자 테니스 트로이카 체제를 이끌고 있는 이가 시비용텍, 사발렌카, 그리고 리바키나 가운데 누가 프랑스 오픈 우승을 차지하면서 진정한 1인자로 거듭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테마를 바탕으로요, 지금부터 롤랑가로스 대진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영상 말미에는 늘 그랬듯 키키올릭의 우승자 예측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시드까지 예상 대진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계 1위 알카라스, 1번 시드임에도 톱 시드 가운데 가장 빡센 드로 받았습니다. 2라운드 호주의 오커널이 원핸드 백핸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테니스 채널은 그 4라운드 상대로 14번 시드 캠 노리를 꼽았지만 저는 이탈리아의 훈남 무세티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무세티는 작년 함부르크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이기도 합니다. 자, 8강에서 치치파스를 만난다면 알카라스가 워낙 치치파스의 약점 공략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8강전은 무난할 걸로 예상합니다. 자, 치치파스의 백핸드로 서브를 잘 넣고요, 드롭샷을 섞어주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강에서 우승 후보 조코비치와 만나는데요. 이 준결승전이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과연 5세트 경기에서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드 다닐 메드베데프, 로마 오픈 우승이 메드베데프를 순식간에 프랑스 오픈 우승 후보로 격상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어버렸죠. 자, 우승 덕분에 2번 시드를 받게 됐는데 이게 메드베데프의 결승행을 가볍게 만들어줄 결정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메드베데프는 16강 초리치부터 만만치 않은 적수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자, 8강에서 야닉 시너가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메드베데프가 비록 시너에게 상대 전적 6승 0패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만, 자, 모두 하드코트였습니다. 자, 시너가 최근 마드리드와 로마 오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롤랑가로스 5세트 경기에서 충분히 1주차에서 경기 감각을 쌓아준다면 클레이에서는 시너와 메드베데프가 아주 대등한 승부를 벌일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사실 이 섹션에는 원래대로라면 프랑스 오픈 우승 후보 강력한 2명이 포진해 있기도 합니다. 자, 바로 알렉산더 주베레프와 도미닉 팀인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아시다시피 요즘 맛이 제대로 갔기 때문에 2주차까지 살아남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이 두 선수들이 역으로 2주차까지 살아남는 경기력을 보인다면요, 아주 센 다크호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8강의 고비만 넘으면 메드베데프의 결승행이 보장이 되느냐? 결코 또 그렇지가 않죠. 4강에서 저는 4번 시드 캐스퍼 루드보다 홀거 루네가 올라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자, 루네와 메드베데프는 올 시즌 클레이 전적 1승 1패입니다. 자, 프랑스 오픈에서 고트 등극 노리는 조코비치의 예상 대진표입니다. 3회전 다비도비치 포키나 고비가 맞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에 조코비치를 몬테카를로에서 이긴 적이 있었고요. 그 대회 준우승까지 차지한 저력이 있습니다. 포키나 자체가 이번 대회 8강권 다크호스로 꼽힐 만큼 클레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포핸드가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마드리드 오픈에서 홀거 루네를 이기는 이변도 이번 시즌에 연출했죠. 자, 16강 후르카츠가 올라오든 아니든 쉬어가는 코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코비치에게. 8강에서는 루블레프 혹은 하차노프, 러시안 콤비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5세트 방식에서 조코비치를 크게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4강에서 역시 미리 보는 결승전 알카라스와의 승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캐스퍼 루드 작년에 그랜드슬램 결승에 2번이나 올라서 한때 세계 2위까지 올라섰죠. 하지만 작년 말부터 한계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하락세입니다. 자, 루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클레이에서도 올 시즌 성적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에스토릴 오픈 우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은 했지만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초반 광탈을 면치 못했고요. 로마 오픈에서도 홀고루네를 넘지 못하고 4강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2라운드 알렉산더 부블릭의 괴짜 파워 테니스에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8강 루네의 벽을 이번에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롤랑가로스 남자 단식 4강전은 알카라스와 조코비치, 메드베데프와 홀거 루네의 대결로 관측하는 것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뚜껑은 물론 열어봐야겠지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높고요. 여자부로 넘어가기 전에 복병, 다코스를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의 세론둘루를 꼽고 싶은데요. 24살 전성기에 접어들었고 올 시즌에 세론둘루의 포핸드는 세계 정상급이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프랑스 오픈 바로 직전에 끝난 리옹 오픈에서도 결승까지 올라서 강력한 상승세를 탄 채 이번 대회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베스찬 코다 아직 팔목 부상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클레이 시즌에 복귀해서 이렇다 할 흔적은 못 남겼는데요. 자, 코다가 지난 1월 호주 오픈에서 메드베데프를 32강전에서 3대0으로 제압한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자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빅3 가운데 누가 대진표가 가장 좋았을까요? 1번 시드 시비용택이 제일 빡센 드로우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상 대진을 보시면 3명의 그랜드슬램 챔피언 이름이 보입니다. 16강부터 프랑스 오픈을 2년 전에 우승했던 크레지코바가 보이죠. 4강에서 시비용택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리바키나를 만날 운명입니다. 자, 물론 프랑스 오픈 3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시비용택이 우승 후보 1순위는 맞습니다만, 자, 시비용택을 잡을 수 있는, 잘 잡는 그런 선수들이 대진표상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건 시비용택의 우승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낮아졌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로마 오픈에서 당한 허벅지 부상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고, 무엇보다 작년 연승행진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올 시즌에는 라이벌들에게 상당히 많은 패배를 당하고 있는 점도 시비용택의 멘탈,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드 사발렌카는 이번 대회를 세계 1위 등극의 절호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대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 얼핏 플리스코바, 가르시아, 페골라처럼 이름값, 명성이 높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죄다 요즘에 하락세에 있거든요. 자, 사발렌카를 결승까지 위협할 만한 이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다만 8강에서 5번 시드 가르시아가 아닌 다른 이름이 올라온다면 그건 좀 위협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름은 바로 한국 팬들에게 친숙한 오스타펜코입니다. 자, 펜코가 요즘 2017년 프랑스 오픈 2승한 이후에 가장 좋은 테니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사발렌카와 8강에서 격돌한다면 힘 대 힘의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사발렌카가 이긴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3번 시드 제시카 페골라, 호주 오픈 요 원저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클레이 시즌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승 후보로 분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1주차에 언제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폼인데요. 이 섹션에서 8강 후보인 그리스의 마리아 샤카리가 오히려 4강이 더 근접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시드 엘레나 리바키나의 우승까지의 여정입니다. 자, 로마 오픈 우승으로 클레이에서도 리바키나의 파워 테니스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죠. 8강에서 온스 자베르와 만날 수도 있는데 8강까지 올라온 자베르라면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자베르 폼이 살짝 떨어졌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자, 자베르는 감각적인 기술샷에 굉장히 능한 선수잖아요. 클레이에서는 리바키나의 파워와 아주 좋은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리바키나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됩니다. 자, 4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시비용택과 만났는데 올 시즌 리바키나는 시비용택과 3번 만나서 3번 모두 이겼습니다. 저는 프랑스 오픈이지만 이번에도 두 선수가 4강에서 격돌하면 리바키나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자 단식 4강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비용택 대 리바키나, 사발렌카 대 샤카리,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3 프랑스 오픈 키키올릭 우승자 예측에 들어갑니다. 남자는 알카라스와 조코비치 양강구도 우승 후보를 형성했다고 보여지지만요. 저는 대진표를 보고 나서는 조코비치 쪽에 걸고 싶습니다. 8강까지 조코비치를 위협할 적수가 없다는 점을 저는 주목했는데요. 호주 오픈 우승 이후에 흐름이 좋지 않은 조코비치에게 이번 대회 대진운이 좋은 건 굉장한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1주차에 충분히 5세트 경기들을 통해서 좋은 폼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코비치는 그래 왔고요. 과거에도. 이 폼이 회복된 조코비치를 롤랑가로스 클레이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 한 명의 선수가 이번에 18년 만에 결장하기 때문에 저는 조코비치의 메이저 23번째 우승을 예상합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시비용테크가 타이틀 방어에 실패할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클레이의 강한 면모를 보이는 시비용텍이라고 하더라도 허락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발렌카가 대진표의 이점을 타고 저는 우승왕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요. 맞으면 좋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이 프랑스 오픈을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즐기시라는 차원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따름이고요. 자, 프랑스 오픈 첫날 대진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발렌카와 치치파스가 눈에 띄죠. TVN을 통해서 프랑스 오픈 충분히 즐기시기 바라고요. 저는 프랑스 오픈 개막과 함께 또 재미있는 스토리와 함께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